안녕하세요. 이니솜씨입니다. 네, 오늘은 숙제가 있어가지고 숙제하는 영상. 혼자 고생하면 이제 억울하니까 혼자 공부 이러면 억울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찍는 김에 또 찍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옆발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그 먹으로만 발임을 하고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역발이면 하면 되니까 이게 저거 색 없이 이게 다 똑같은 색으로 가거든요. 지금 역발임도 하나의 색으로만 이제 흰색으로만 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도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역발임 하실 때 지금 보시면 좀 촉촉하잖아요. 이렇게 좀 끈끈하게 되면 얼룩이 더 납니다. 그래서 붓에 좀 일정한 양을 균등하게 묻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어떻게 하냐면 붓에서 이제 잘 긁어내야 돼요. 붓을 나쁜 거 한 개 할게요. 콕 찍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에 조금만. 요거 나빠요. 잘 안 돼요.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나쁘다 말하는 거예요. 하면 너네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끝에 이렇게 찍으면 잘 안 돼요. 그 지저분하게 나고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적셔가지고 요거를 싹싹 긁어요. 이거를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할 때마다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균등하게 이게 배출이 되거든요. 물감이 붓에서 이제 배출될 때 균등하게 배출이 되니까 그 여기 전체적으로 균등해 보이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불규칙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불규칙한 게 자잘하게 있는 것들. 불규칙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불규칙이 그때마다 이제 단어는 하나고 이래저래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불규칙한 것이 그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재미를 주는 부분들에서는 불규칙이 재밌어요. 크게 불규칙한 거는 재밌거든요. 근데 자잘자잘하게 불규칙하고 한 것들은 조금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게 산만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집이 깨끗하면 정신 사납지 않고, 집이 지저분하면 이제 깨끗하고 지지 않고 지저분하면 정신 사나운 것처럼 이 한 면이 이 작은 면 하나 한 칸 한 칸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그 지저분한 그 느낌들은 너무 세밀한 게 자주 분변하게 일어나면 여기가 그림이 이렇게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불편해 할 겁니다, 아마. 그게 편안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깨끗한 걸 원하는 거고요. 깨끗해야 그림이 또 편안하고 별 생각 안 들죠. 근데 여기가 바람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딱 보자마자 번잡스럽잖아요. 마음이 그 스트레스 팍 와가지고 이러면서 나 또 자괴감 나 또 이러면서 또 이제 반복하니까 마음이 번잡해지는 거죠. 또 좀 긁어내야 돼요. 너무 촉촉하게 나오면 긁어내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힐링도 하고 싶고 편안함도 느끼고 싶고 뭔가 위로나 쉼 이런 게 그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불규칙성 100% 똑같이 이건 아닌데 자연스러움 그것을 추구합니다. 제가 생각한 자연스러움이죠. 각자의 그 기준의 자연스러움은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사람이 화가라서 저 사람이 아티스트라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막 기쁨과 소망과 막 위로를 얻지요. 동질감에서 굉장히 그런 위로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막 좋아하고 또 같은 미나 취미를 하면서 같은 것을 좋아하면서 근데 미나 안 좋아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미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나 안 좋아했더라. 나 사실 미나가 미나인 줄 알고 미나를 좋아했는데 미나가 아니더라요. 거기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미나인 줄 알고 좋아했어요. 왜냐면 다 미나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많아요. 왜냐면 저도 그거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조금 미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나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거 우리나라 그림 아니네. 예, 그게 이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제 취향은 공필에 가깝습니다. 공필아 쪽이 제 취향에 더 가까워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귀여운 듯한 미나를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리고 사대부 저는 사실 그쪽 그림을 좋아했어요. 미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나는 이제 이름 없는 무명의 작가들, 그러니까 민가에서 그냥 그러니까 특수성이 없는 그 작가들을 즐겼던 것들을 그리고 그런 당시에 민가의 그 그림을 그려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떠돌이 화가 같은, 예. 그래서 도장도 없죠. 근데 사대부들의 그림에는 도장이 있습니다. 이제 문을 했던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의 그 차이죠. 민화에는 확실히 그래서 글씨가 없죠. 사대부들의 그림에는 이게 낙관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협서, 뭔가 그리고 이제 뭔가 이 그림에 대한 화제 글씨 써놓은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쓸만한 여백도 있고 그런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실 채색하죠? 미나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뭐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정통 미나를 좋아하시고 전통 미나 전통 부침개 할 때 전통 미나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속상하실 거예요. 한편 저는 사실 이제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제가 많이 잘못했고요. 예, 전통 미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전수하고 지키고 싶고 그 부분을 사랑하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미나가 이런 식으로 실은 수채화 같잖아요. 수채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서예하는 입장에서 캘리를 하면서 엄청 욕먹는단 말이에요. 욕먹어요.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놓고도 뭐라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너는 캘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막 하고 대놓고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얘 뭐하니 그러면 아우 얘 위례에서 캘리 이거 잘해요 얘네들 이러면 야 너네 캘리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지금도 대놓고 들어요. 그것도 이제 이 얘기 들은 것도 몇 달 전입니다. 지금도 대놓고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욕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아니요. 욕이라는 건 안 익숙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또 열받습니다. 네, 열받아요. 그래도 제가 잘 버티는 거는 사실 제가 그런 거 상처를 받아도 이게
열받는 쪽으로 가지 이제 오기가 생기는 사람이지. 상처받으면 이렇게 막 상처받아서 이렇게 쭉 기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쪽은 좀 덜, 그런 사건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미워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그 확률보다는 오기가 작동하는 편이라서 눌러봐라 내가 또 하고 말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제 잘 버티고 계속 꾸역꾸역 수채화처럼 미나의 느낌이란 뭐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미안합니다. 제가 생태계를 많이 교란했지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할 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흰색 역발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고요. 그래도 뭐 흰색 역발임 하는 거 혼자 이거 하고 있으면요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이제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좀 알아달라고 이거 찍어 올리는 거죠. 누가 좀 알아주라고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아니면 나 노는 줄 아니까 안 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찍어 올리는 겁니다. 나는 놀지 않는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노는 거. 그 일하는 생색내야 돼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역발인 그래도 설명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신 분은 제가 이제 설명도 안 하고 수다만 떤 사람으로 알 수 있는데 전 제가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발임을 하실 때 좀 조심하면 좋은 거 하고 좀 신경 쓰면 좋은 거 이제 역발임 이런 줄 요렇게 내거든요. 요거는 둥글게 말렸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처음 요거 설명 드리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 이 흰 줄은 잎사귀가 요렇게 동그랗게 말렸다는 거예요. 제 손 보이시죠? 요렇게 말렸다. 그 부분의 끝을 이렇게 말린 부분을 둥글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합니다. 이걸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어떤 효과를 보냐. 이걸 안 하면 여기랑 같이 뭉개져요. 두루뭉실 돼요. 근데 이걸 하고 여기를 탁 건너뛰어주면서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하는 편입니다. 뭐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그림이 아닌 이상은 이것도 좀 못해 먹을 정도의 실은 굉장히 많은 수량이거든요. 그래도 하잖아요.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상황이 아니고선 저는 필수에 가깝게 합니다. 제 기준은 필수입니다. 이거 해야 예뻐지는 거라서 예뻐지는 필수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고요. 하면 훨씬 예쁘니까 안 할 이유가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귀찮음이 이유가 되진 않을 정도로 얘는 효과가 좋습니다. 깔끔해져요, 그림이. 그리고 이게 두루뭉실하면 저는 이렇게 두 번도 지나가요. 왜냐하면 요 붓으로 이제 역발림을 할 때랑 선을 그을 때랑 남는 색감이 농도가 다르니까 이런데 또 어떤 데는 세 번도 지나가고 어떤 데는 두 번도 지나가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봐가면서 하면 됩니다. 정해진 것이 자꾸 있을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해진 것보다는 정해진 거 있죠. 전통 민화는 조금 고수해야 되니까 지켜내야 되죠. 그거를 전통을 지켜내야 되는 전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고집스럽게 그 지키셔야 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요거를 취미회화로 권하는 취미미술로 권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전통을 고수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취미생들 입장이 저는 중요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몰래 우리끼리만 마음대로 하기로 하고 근데 그거는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발림하고 있잖아요. 뭐 발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미나의 필수 요소인 발림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역발림 하실 때 흰색을 너무 찐득하게 올리시면요 표고사 같아서 다 털려요. 표고사가 아주 그냥 훔쳐갑니다. 아주 집을 홀딱 집안이 홀딱 털린 듯이 너무 찐득하게 급하게 올리지 마시고 뽀얗게 하고 싶다 해도요 이거를 점성을 좀 낮춰서 나눠서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진하게 한번 올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표고사에서 그거 털리잖아요. 지저분하게 털려요. 깨끗하게 털리면 뭐 말이 나네요. 그게 약간 그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한 느낌으로 남기 때문에 그냥 곱게 남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뭐 2번을 할지 1번을 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뭐 해봐야 아는 거라서 저는 이제 미나라면 절차를 더 지키겠지만 전통 미나라면 절차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저는 이제 회화 느낌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림, 미술, 그림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쁘면 장땡이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하고 여기는 빠졌죠. 그리고 요령 중에 옆바림 할 때 요령 중에 제가 보시면 굉장히 차근차근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신없이 해야 그림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계속 건들면요 이게 마르기 전에 그 옆칸을 칠하게 됩니다. 마르고 난 다음에 옆칸을 칠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발림을 했던데 옆에 차근차근 칠하다 보면 내가 젖어 있는 친구를 덜 마른 친구를 계속 붓으로 건들게 돼요. 그러면 붓으로 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마르고 나서 보면 거기가 지저분해져요. 붓자국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 다 마르기 전까지는 그 집 근처 집에 오면 안 됩니다. 집에 안 들어가기. 이제 엄마가 화가 풀릴 때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왔다 갔다 하죠. 이 근처 안 가려고. 이 근처 안 가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요 도안은 뭐 구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포기하시고요. 포기란 배치 될 때나 쓰는 거였는데 제가 포기를 권합니다. 네. 이거는 뭐 도안이 국내에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피라 도안입니다. 공피라 연화도 검색하셔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를 어디서 사는지 몰라가지고 그럴 뿐 제가 이 도안을 얻었습니다. 누가? 지미나이가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지미나이 써보셔도 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도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사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있으면 사세요. 퀄리티가 못 따라가요. 이거를 알고 내가 이 그림에 대한 거나 이제 내가 이 전체 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있는 분들은 그 이제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AI 돌려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하셔도 본인이 이거 함정에 그 친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데 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전체 내가 연꽃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게 머릿속에 없으면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이 망쳐져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사서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이때는 이거다 한 것들을 사셔야 돼요. AI의 판단력을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재미나이 많이 돌리거든요. 돌리는 이유는 궁금해서 그냥 한번 돌려봐요. 얘가 어디까지 하나 싶어서 돌리는데 계속 돌렸더니 뭐 학습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뭐 후딱후딱 잘 하는데 얘가 잘 하지만 이게 그냥 인턴 직원이 일한 게 부장님 눈에 이제 성에 안 차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고쳐내야 돼요. 다 제가 고쳐내는데, 인턴 직원은 그렇게 자기 그 아이디어가 이제 난도질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재미나이는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후딱 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써도 이 친구가 또 감정이 없으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게 편해서 자꾸 해봅니다. 일 시켜놓고 안 쓰는 도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계속 시켜보기만 하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도안이 훨씬 많아요. 계속 시킬 뿐. 얘가 얼마나 하나 그 궁금해서 계속 시킬 뿐. 요거는 예, 돌려가지고 예전에 돌려놓은 거죠. 도안 돌려가지고 결국엔 이제 요거를 따면서 제가 수정하죠. 수정한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 도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연재강제에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한번 그렸던 그림은 다시 안 그려요. 너무 그런 지겨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릴 그림이 세상에 깔리고 널렸는데 도안이 깔리고 널렸는데 이거 붙들고 했던 것도 붙들고 있기에는 이제 딴 게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자, 요거는 보시면 이쪽이 말린 거예요. 이 반이 거의 접히다시피. 이렇게 딱 접히지 않고 둥글게, 예, 둥글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바림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흰 줄이 있는 곳에 항상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림이 들어갑니다. 말린 거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모양새 뭐 조금 희한하긴 하네요. 조금 뭐 희한합니다. 하다 보면 이 물감이 끈덕해지잖아요. 아까보다 끈끈해졌거든요. 그럼 이때 물 좀 넣으셔야 돼요. 물 좀 넣고 또 휘저어서 다시. 너무 끈끈하면 붓이 안 나가거든요.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피곤합니다. 붓이 안 나가면 뭐가 발생하냐? 또 얼룩이 생겨요. 그럼 뭐 얼룩이 안 나는 방법은 다 잘해야 돼. 이것도 다 잘해야 되니까. 예. 예, 더 굳었어요. 제가 좀 전에 잠깐 끊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좀 받았더니 더 끈끈해졌는데 물 더 넣어야 돼요. 한 4-5봉을 더 넣었어요. 전화를 좀 한참 받았더니 그리고 그거 잘 까먹어요. 요거 이렇게 해놓고 물감이 컨디션이 좋았어요. 옆바림 너무 잘 된다. 이거 지금 아까 좀 끈끈하게 됐습니다. 이제 살짝 짜고 났어요. 옆바림 너무 잘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중간에 산만하게 좀 왔다 갔다 한 거죠. 뭐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물 안 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까먹는 거죠, 그냥. 예. 내가 뭐 했는지. 근데 또 원래 역발음이면 끈끈하는 거니까, 끈적대게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죠. 해놓고 나중에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그냥 빨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다 습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이겠지만 예, 그만큼 많이 해야 습관이 생기는 거죠. 얘는 뭐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하고 요건 온라인 클래스 숙제거든요. 온라인 클래스 1대1로 하는 거 수업의 숙제인데 수강생분 아이디어입니다. 저 별로 저는 이제 아이디어 내는 걸 싫어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렇게까지만 아이디어 쥐어 짜내고 이게 싫어요. 이게 힐링이 안 됩니다. 있는 거 하고 남들이 하는 거 저거 이쁜 거 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큰 욕심 없습니다. 큰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 그리죠. 욕심 없다 그래놓고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지 마시고 이상한 짓 하는 애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막 어디 가서 이게 전도하지 마시고 저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야 가지고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를 아주 그냥 민화에 전통 민화에서 여러분들 다 전통을 고수하고 착실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예, 이제 그렇게 그리지 않는 법을 자꾸 알려드리는 예, 저는 악당입니다. 누가 보기엔 제가 굉장히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예.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그린다. 예.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조금 예. 이제 막 쥐어짜내는 창의적인 예, 뭔가 아이디어를 쥐어짜내는 거 싫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있거든요. 제가 그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딱 주어진 칸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팍팍팍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칸을 벗어나는 건 매우 싫어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내향형인 사람인 거죠. 내향형이 또 유튜브 찍고 있네 그러면 맞아요. 내향형인데 또 잘난 체를 해야 돼요. 막 나 잘하는 거 막 자랑해야 되는 또 그게 있어가지고 잘난 체 하는 거 해야 돼서 또 유튜브를 이렇게 부지런히 찍어서 내가 자랑하고 하는 재미로 자랑하는 재미 있습니다. 전혀 자기 거 공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 안에 그게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제가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었으면 또 뭐 이렇게 안 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림은 부족해도 계속해야 늘어요. 부족해도 계속해야 늡니다. 그게 뭐 어디에나 적용되는 공식이죠. 그 원리죠. 어디에나 적용되는 원리죠. 계속해야 늘어요. 근데 재밌어야 계속 하는데 잘해야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지자, 불여, 호지자, 불여, 락지자. 잘 아는 사람은 능숙한 사람만 못하고 능숙한 사람은 즐기는 자만 못하다. 네. 말이 있습니다. 즐겁게 하시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니까 계속해서 버티시면 잘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화실 선생님 특히나 저기 뭐 그 독과점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철밥통. 이 화실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서 여길 다녀요. 뭐 그런데 계신 분들 잘 버티세요. 잘 버티면 세대 교체가 됩니다. 결국엔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돌아가실지 뭐 그런 거는 모르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결국에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도 보면 치킨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냥 실은 가슴 아프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잘 버틴 사람들은 계속 갈 거고 못 버티는 치킨집은 사라지는 거죠. 그게 현상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잘 버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일을 해야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안 될 때도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돈이 많아서 버티면 결국엔 못 버텨요. 돈을 다 써버리면
못 버티죠. 돈으로 버티고 있는 거면 돈을 다 써버리면 못 버티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이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월세를 깎아 먹지만 않으면, 예. 그거는 돈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월세 깎아 먹고 있는 거는 돈으로 버티는 거고, 내가 월세 이상을 벌어내고 내가 많이 못 가져가더라도 이 일이 재밌으면 계속하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버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화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지방에 막 화실 한 개씩 있는 거죠.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못 버는 상태로. 별 수 없어요. 화실이 그렇게 많으면 너나먹기 해야 되니까 돈은 많이 못 벌어요. 하지만 그 시장이 넓어지고 이게 대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저의 꿈입니다. 혼자 꾸는 꿈입니다. 예. 그런 꿈을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예술가는 아닌 거예요. 작가 할 사람은 아닌 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아이디어를 엉뚱한 데 자꾸 발산하니까 이 그림에서 창작을 하고 할 힘은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창작할 능력 없기 때문에 작가는 못하겠습니다. 전업 작가는 못하겠고, 그냥 저는 선생님 가르치는 거,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거 알려주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실을 해보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화실을 하면 좋습니다. 돈도 벌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뭐가 좋은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는 사람들. 예. 예, 수강생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예. 그게 보이니까. 저기 쉽고 좀 즐거운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저야 뭐 찡찡거리면서 노가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한테 해 입히는 것도 하나 없고, 그런 일이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일이 있다는 자체가, 이게 즐거운 일인데 일이 있다는 자체도 이제 부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10년만 버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60이다? 뭐 내가 늦었다? 하나도 안 늦었어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60밖에 안 돼놓고. 예, 할 수 있어요. 60부터 언제 차릴 거냐면 70에 차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70에 차려요. 60인데 뭐 60에 못 차려요. 60에서 이제 70살 되면 차리실 건데 그것도 지방에 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적하게 하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이 자꾸 도시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점점. 여러분들 잘 봐가지고 이미 돈은 많이 모아 놓으셨잖아요. 적당히. 예. 돈 하나도 없어요 해도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각 지방에 이제 한 개씩 다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강생은 적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월세 깎아 먹지 않을 만큼만 취미로 이게 일로 이게 되면 돈을 버는 게 1차적인 것보다는 예, 삶의 의욕과 기쁨이 자꾸 번갈아 가면서 하죠. 의욕과 기쁨이 생기니까 꼭 화실을 하세요. 화실 하시고 괜히 배우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실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화실 안 해도 돼요. 화실 한다고 떠벌리지만 안 돼요. 혼자 속으로 이제 막 눈빛만 바짝바짝거리면서 꿈을 키우셔야 됩니다. 혼자 칼을 가는 거죠.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거든요. 너 한다더니 왜 안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내가 10년 후에 화실을 차리겠다. 우리 집에다가 집에 아파트 단지 한 개씩 멋있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아파트 단지에 한 개씩 있는 거죠. 이 수도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의 아파트 주민들이 예, 오는 거죠. 거기서 두어 사람만 오면 되죠. 아파트 요새 큰 데는 또 큰데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있으면 되죠. 굳이 뭐 공방은 그 집에도 허가가 되거든요. 그게 돼요. 공부방처럼 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하시면 됩니다. 그 허가 내가지고 그 벌이가 얼마 없으면 세금 낼까봐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벌이가 얼마 없으면 이제 나라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코 묻은 돈은 빼가지 않아요. 빼가지 않습니다. 하시면 용돈 벌고 용돈도 벌죠. 여러분들 재료비 이제 벌겠죠. 적어도 재료비만 벌어도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고 핑계 댈 수는 있지만 이 찡찡거릴 수는 있지만 저게 생겨요. 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얼마나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에너지가 다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가 좀 일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게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무료하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막 가슴 두근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두근두근거리는 당신 내일의 화실 원장님 화실 차리시고 화실은 집에다 차린다. 괜찮다. 다 허가납니다. 하고요. 그런 소소한 모임들 클래스 같은 거 하면 요즘 보면 클래스 그런 것도 있던데요. 뭐 자기 집에서 책 읽는 모임하고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카페 같은 데서 하시면 돼요. 카페 같은 데도 이제 좀 테이블이 좀 시원하게 있는 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개인 카페 같은 데 그런 게 있으면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카페도 그렇게 공간이 활성화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카페를 조금 너무 자꾸 뭐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그 동네에서 아기자기한 카페 막 전문적으로 이 동네에서 이런 느낌 말고요. 카페 막 이거는 커피는 막 이래야 되고 이런 느낌 말고 그냥 무난한 카페 프랜차이즈여도 사장님이 이제 허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손님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그걸 하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거 하시려면 뒷정리 같은 거는 확실히 좀 해주셔야 사장님도 또 허락을 안 편히 하시겠죠. 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전에 해봤는데 저도 그런 거 몇 번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작업실이 없을 때 너무 그런 게 하고 싶어서 이전에 자기 몇 번 그런 거 해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시끄럽고 해서 못하겠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카페가 프라이드가 있을 때였어요. 동네 카페도 장사가 그 경기가 그때만 해도 제가 물어봤던 것도 십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닐 때 십몇 년 전에만 해도 거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차렸죠 뭐. 거절 많이 당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옛날하고 이제 커피숍에 대한 그 마인드가 달라져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알 수 없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카페 사장님하고 또 잘 사귀어 놓으신 분들은 이미 그런 부탁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겠죠. 또 뭐 복잡해질 것 같은 관계면 진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장땡이고요.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각자 형편껏 작업실을 차리시면 되고
내가 뭐 가르치겠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단가를 낮추시면 돼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배우거든요. 자기 말에서도 배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내가 내 말을 듣고 막 감동합니다. 한 번씩 감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해야 늘겠죠. 말도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미나게를 뒤집어 엎는 거죠. 쿠데타. 요것도 줄 빼죠. 한 줄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근데 요렇게 하고도 있다가 되면 이게 지나지 않아질 거니까 이것도 봐보세요. 흐려졌죠. 그러면 마르면 좀 흐려지니까 한 번 더 가면 된다. 한 번 더 가면 되고요. 역발이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죠. 지금 뭐 반복일 뿐이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직전에 뭘 했냐면 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리해서 하는 작업 전에 이거보다 매우 묽은 상태로 통으로 이렇게 좀 깔았습니다. 연결성이 있으라고 그걸 했고 이게 이런 역발림을 시켜보잖아요. 제가 이제 뭐 채찍 들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단계가 돼서 딱 시켜보잖아요. 역발림 하실 때 많이 보이는 게 역발림을 하고 나면 이게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분리돼서 연결성이 없어요. 너무 꽃 한 송이로 안 보이고 잎 하나하나로 다 분리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안 느껴지니까 뭔가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림 전체에서 잎과 꽃이 분리된다. 이러니까 큰 덩어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분리되는 느낌. 있고 꽃을 딱 들여다보다 보면 꽃은 한 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잎과 꽃이 분리돼야 되니까. 그러면 꽃은 꽃안을 들여다보면 잎 한 장 한 장이 드러나게. 그렇게 세분화가 이후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장 한 장이 다 분리되면 산만해요. 잎과 꽃잎이 보이는 거죠. 잎과 꽃이 보이는 느낌보다는 잎과 꽃잎이 보여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평면적인 그림이 나와요.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저거로 보이니까 다 낱개로 보여서 평면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 경상북도 있으면 내 고향, 의성군 이렇게 있거든요. 내 고향. 그렇게 있는 것처럼 서울이 아니래.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있고 거기에서 경기도 나눠지고 경상도, 전라도, 또 이렇게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또 보이고 그거를 세분화시키면 그 안에 경상북도의 안동시, 의성군, 내 고향, 의성군, 내 고향, 의성군, 뭐 그 안에 또 모르겠다. 군이군 그 근처밖에 모르니까 그런 게 보이고 또 의성군 들어가면 또 의성읍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단촌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도서리, 도동리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후죽리 이렇게 있는 거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큰 덩어리랑 그 안에 이것이 있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입체적으로 보여요. 잎 한 장 한 장도 중요하지만 한 덩어리, 꽃 한 송이 이것도 그대로 보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민화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뭐 이것도 아마 철학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신, 뭐 철학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이 그 사람의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게 남으니까 그림이 또 누구 그림이다, 누구 그림이 아니다가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려진 그림들이 되게 조금 예. 제 눈에는 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란 도구는 제가 그냥 요 나의 철학을 전달하고 싶은 도구일 뿐이지, 글처럼 예,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예,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고 싶은 건 거죠. 내가 그것이 무슨 도구여든 상관없는 거죠. 제가 뭐 음악적 재주가 있다거나 소양이 있었으면 그걸 꼭 음악으로 풀어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림으로 그리고 글씨로 그것들을 계속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는 일을 하니까 이제 답답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이제 표출의 영역에 있어서 다 하고 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되게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글을 뭐 그냥 씁니다. 그런 것들도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실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글 쓰는 거예요. 제가 서예 잡지에 지금 연재를 계속 하는데 뭐 긴 문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서예 잡지에 캘리그라피 한 그 작품 하나랑 옆에 글을 한 페이지 쓰는 거예요. 딱 2페이지를 제가 매달 연재를 하거든요. 거기 그 연재를 할 때마다 제가 힘든 게 글 쓰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켈리 작품을 하나 넣는 게 힘듭니다.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그게 큰 거죠. 제가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제가 저를 많이 봅니다. 근데 글 쓰는 거는요,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림은 작품은 뭘 해야 되나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재주는 없는 거였어요. 없는데 그게 업이었어요. 내가 글 쓰는 일이 업이었으면 더 잘했겠다. 예.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업이면 또 쥐어짜내면서 막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원래 내가 안 가진 거, 안 가진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착각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거다. 이 착각입니다. 착각. 해서도 힘듭니다. 잘 살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쉬울 수는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난이도는. 현역 발음을 계속하면서 저의 생각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 주주리 하나 봐요. 제가 굉장히 말하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를 전하고 싶어서 주절주절합니다. 어째 이렇게 채색하면서 계속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게 가장 하고 싶은 게 말인가 봅니다. 그냥 이런 말 계속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한 것을 댓글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듣지 마라. 그냥 내 방에서 내가 떠드는데 왜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김미경 대표님, 한 사람 강사님, 김미경 강사님이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코로나 때 그분이 온라인에 건물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온라인에 한 공간이 다 미래의 건물인 거예요. 우리는 건물하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하나의 공간인 거죠.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다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딱 장사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는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제 유튜브 화실이 생긴 거죠. 유튜브로 화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건물에도 화실이 있잖아요. 그 월세 내고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월세는 아니지만 수수료 내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또 가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신 그 회비 내는 거죠. 단계별로 있겠지만 회비 내는 거 그거 내시는 것처럼 유튜브 단계별로 수업 들을 때마다 다른 각자 다른 단계별로 수강료 내시는 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때도 그게 이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꼭 딱 해봐야 저는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딱 와닿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하면서 확 그 말이 이게 맞다 이게 더 와닿는 거죠.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세요. 그럼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찍냐 싶잖아요. 그거 우당탕탕 하는 거 찍으시면 돼요. 그 하면서 미나 하면서 막 망친 것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더 일으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거 하면 뭐 이제 구독자 2,000명에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구독자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 공감대 형성.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서로 그게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위로도 되기도 하고 이제 막 공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감되지 않는 건 못 보니까 공감되니까 더 보죠. 그리고 개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개고양이 보겠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겪는 일 공감대 형성해서 되는 거니까 미나 유튜브를 찍으세요. 오늘부터 찍으셔가지고 하겠다 싶으면 뭘로 찍냐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돼요. 저도 지금 핸드폰 2대 있거든요. 그 중에 그걸로 그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보다 더 좋은 그게 없어가지고 별로 없어가지고 찍고요. 핸드폰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편집은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찍어서 올리면서 편집을 배워가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저기 초반 영상은 아무도 안 봐주니까 하나씩 찍어 올리다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유튜브 하시든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이 구질구질해가지고 나는 화실을 이제 집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유튜브 찍으시면 됩니다. 미나 유튜브 찍으시면 되고 선생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대가. 선생님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지.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이제 화실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찍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이 찍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찍고 있으면 안 돼요. 화실하고 있는 사람이 찍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화실을 차린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실패담 이런 거 하고 이거 했는데 중간 과정에 막 애먹고 이런 장면. 근데 해결했다. 그 역경의 느낌. 역경을 뚫고 이제 그림 하나를 완수하는 그런 느낌. 공감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구독자는 15,000명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는데 미나가 얼마나 유행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화실 차리기 전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면 그거 폐쇄시키면 됩니다. 나중에 다 방법이 있어요. 나 이거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다 그거를 다 삭제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유튜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각자의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 유튜브는 제 채널이기도 하지만 제 겁니다. 그래서 이리를 저리를 하면 제가 또 조용히 댓글을 지워드리겠습니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이상한 막 저를 공격하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런 거 다시는 분들 제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싹 지워버립니다. 이게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걸 뿐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왜냐하면 저도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라서 옷 같은 거 보면 저런 옷 누가 입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나한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럴 수 있지만 나한테 하지는 마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는 마라. 하면 지워버리겠다. 그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무서우셔서 못하실 수도 있는데 댓글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다 늘고 안 맞으면 중간에 안 맞은 줄을 배우니까 하시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실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조금 이제 많이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연장자들이 했을 때 더 응원해주고 각광받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분들이 훨씬 생활의 지혜나 이런 살아본 경험담 이런 게 훨씬 깊어요. 나눔을 하셨을 때 훨씬 깊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사셨다는 것 자체에 그것이 자체가 대단한 권위잖아요. 그거 자체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도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참 어른들이 유튜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들어야 되는 것들을 뭐 인권이라는 이름에 자꾸 잔소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목말라 하잖아요. 누군가는 누가 나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 좀 정신 차리게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의 그 지혜들 해주시면 뭐 욕먹겠지. 감사하죠. 해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얘는 뭐 그냥 1시간 안에 다 못합니다. 이런 거 보면 더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다 떨면서 그냥 광자에도 뭐 많은 수다를 떱니다. 죄송합니다. 광자를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입이 뚫려가지고 자꾸 아무 말이나 합니다. 죄송합니다. 광자보다 제가 훨씬 더 여유롭고 느긋하게 작업하는 거 보이실 수도 있어요. 강좌할 때는 이렇게 또 여유롭게 잘 안 합니다. 빨리 끝내주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저의 숙제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이거를 하는 거고 강좌는 조금 과정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또 그때 맞춰서 또 하는 거고 혼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은 저는 훨씬 더 여유롭고 느긋하게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강자로 나온 그림하고요. 이렇게 나온 그림하고 보면 살짝 혼자 그린 그림하고요. 살짝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혼자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이제 여유로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채색을 꼼꼼히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강좌는 강좌인 걸로만 여러분들도 가이드 그냥 가이드인 줄로만 생각해 주시고 또 얘는 또
숙제다 보니 또 여유롭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좌 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따라오지 마시고, 제가 그 숙제할 때는 이렇게 느긋하게 한다. 여러분들도 강좌 보시고 그거 따라서 하실 때는 좀 느긋하게 하시면 그림이요, 그 안에서 퀄리티가 나와요. 그 퀄리티가 막 엄청 기술이 뛰어난 그런 느낌보다는요, 그림이 편안해져요. 뭔가 느슨하기도 하고 편안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가시면 내 그림에 플러스 된다. 급하게 그린 그림은 급한 느낌을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강좌로 남겨놓은 그림들이 주로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이 조금 덜해요. 좀 빨리 끝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보면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죠. 이러면 그림이 편안해집니다. 얼룩도 확실히 적고. 발림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얼룩이 적으려면 발림이 이게 색을 붓질은 빨리 해야 돼요. 편안하게 하지만 붓질은 빨리. 어쩌라는 거냐, 그죠? 어쩌라는 거냐 싶죠. 힘든 겁니다. 천천히 붓 따듬고 하는 데는 천천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신속하게 붓질은 너무 느리면 어긋나니까 빨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대충 가볼까요? 대충 그래도 이제 가닥이 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게 감지가 되고요. 이 부분 앞면 이제 먹으로만 발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면은 더 어둡게, 보통 더 진하죠. 이것도 앞면이니까 연잎에서 앞뒤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도안만 봤을 때. 그거 설명을 좀 할게요. 연은 이렇게 배꼽, 연잎은 배꼽이 있어요. 잎에서 이 배꼽이 있는데, 이 배꼽 단추처럼 생긴 게 있으면 앞이에요. 무조건 앞이에요. 단추가 보이죠? 그럼 무조건 앞이에요. 그리고 이 꼭지가 뒤에 달리잖아요. 이 머리 묶은 거. 뒤통수 보이시죠? 이 포니테일처럼 뒤통수가 보이는 건 당연히 뒷면이죠. 그럼 요것도 요 뒤통수에 줄기가 달렸으니까 아바타처럼 꽂혀 있어요. 그러면 요런 것도 확실히 뒷면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 친구가 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요거 꽂진 않았습니다. 여기 앞면이고 여기 뒷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작업을 했고요. 앞뒤 이런 것들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몰라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알면 전체 안에서 형태를 알고 내가 채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실수도 줄어들고요. 이런 것도 보면 뒤통수죠. 요게 있으면 앞이다. 확실히 앞이니까 여기에다가 앞색을 칠해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이 실은 선생님들은 의뢰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설명 안 하시는데, 생각보다 생각 없이 하거든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도안이 완전 미로입니다. 매지가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선생님들은 너무 오래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자꾸 초보자들이 겪을 당연한 그 심리 상태를 모르셔요. 자꾸 까먹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갈수록 고수만 되니까 초보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초보로 오신 분들은 그런 데서 설명을 너무 안 해주고 이제 했을 때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 알고 계셔야 내가 그런 데에서 괜히 이렇게 설명을 못 들어서 오는 섭섭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라고, 요거 하나 들었다고 알았다 땡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다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잎사귀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덜 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연 말고 뭐 다른 잎을 그렸을 때, 아, 그때 앞뒤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앞뒤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러면 질문을, 선생님 이것도 앞뒤가 있나요? 했을 때처럼, 선생님 이거 다칠하면 돼요? 이거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또 가려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예, 대화가 오가는 문제라서 사실 뭐 초보자들은 상처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선생님들이 오래 가르치신 분들은 의뢰 알아서 하겠지 하고 왜 못 알아서 하지?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가르쳐서 고인물이라서 그래요. 흰색, 발색이 올라가면서 꽃들이 힘을 얻어서 빛의 힘을 얻어서 양이 올라오고 여기서는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없으니까 얘로 양을 만들고 여기 먹으로 음을 만들어서 볕과 그늘의 그 대비를 넣고 있습니다. 음양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 다음에 또 제가 얘를 데려올 상황이 되면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제가 유튜브로 안 올려도 제가 인스타에는 작업물을 다 결과물을 올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